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오세훈 때리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과 문제점으로 존재감조차 보여주지 못했던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정치 전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종묘 일대 고층 개발 사업을 문제 삼더니 이제는 한강버스 운행과 관련해서도 안전성 결합을 거론하며 여론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 총리는 자천 타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서울시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김 총리가 총리라는 권한을 이용해 오세훈 시장을 향한 정치적 공격을 계속하는 모습은 민생과 경제보다 선거에 더 관심이 있는 거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더욱이 김 총리는 2022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SK그룹으로부터 약 2억 원의 불법 후원금을 받아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행정에 과도하게 개입하며 공무원과 행정력을 동원하는 행태는 명백한 불법 선거 개입입니다. 총리 자리는 정쟁의 천병이 아니라 국정 운영의 중심에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김민석 총리는 자신의 불법 정치 자금 전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선거 개입 논란을 자초하며 국민 신뢰를 심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정을 선거 전략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김민석 총리는 즉각적인 오세훈 때리기를 중단하고 국정 운영에 힘써야 합니다. 대장동 일당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장동 일당의 재산 동결이 줄줄이 풀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남욱이 500억 원의 추징 보전 해제를 요구한 데 이어 정영학, 김만배 등도 줄줄이 해제 요청을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검찰이 항소조차 포기하면서 항소심에서 추가 추징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당초 검찰이 구형한 추징액은 7,8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선고된 추징금은 고작 473억 원, 무려 7,340억 원이 환수 불가능해졌습니다. 특히 남욱이 해제를 요청한 건물만 해도 현재 매물가 500억 원, 시세 차익만 약 200억 원에 달합니다. 결국 대장동 일당만 수백억 원 차익을 챙기고 국민만 천문학적 손실을 떠안는 기형적 구조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7,800억 원을 연 3.5% 1년 일시 상환 대출 시 이자만 매월 22억 7,500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이처럼 막대한 국민 재산을 왜 포기해야 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미 2천억 원 정도 보존돼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로 돌려받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검찰과 법무부 모두 남욱 측의 추징 보전 해제 움직임에 대해 어떠한 대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간만 모면하려는 즉흥적 발언이었음이 드러난 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동규, 남욱, 녹취록 속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가짜 뉴스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새롭게 나온 녹취록에서 선거에 이재명이 졌다, 자기 풀어줄 사람이 없어졌다라며 이재명 대통령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의문이 커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의 몸통이 아니고 유동규가 주범이고 내란범이라면 왜 공소 취소와 항소 포기를 통해 유동규와 대장동 일당에게 면죄부를 줬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분명한 해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합니다. 진실을 숨기려 할수록 의혹은 더욱 커질 뿐입니다. 검찰 말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검사에 대한 징계를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동일한 체제로 일어나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전부 폐지안과 검사에 대한 파면, 검사장 보직 강등 및 신분 보장 조항을 삭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검찰의 독립 및 신분 보장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권력에 대한 견제 기능을 상실케 해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붕괴하는 한편 그 이면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정의로운 검사들을 길들이기 위한 보복성 입법일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특권 해소,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입법의 정당성을 내세우지만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징계위 의결만으로 파면을 허용할 경우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에게 직접적인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을 조직적 항명이라며 압박해 검찰의 독립성과 검사의 신분 보장을 무력화하는 입법은 이재명 편만 들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정치적 경고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여론조사에도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48%에 이르는 상황에서 항소 포기를 비판한 합리적인 검사들을 징계, 강등, 파면 대상으로 규정하는 입법이 과연 사업개혁에 부합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비리와 대장동 사건을 묻기 위한 정권 방어용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진실을 감추려는 수작에 불과합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변호사법 개정안 연계 입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징계 수위에 따라 최대 5년까지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고 대법원장, 대법관, 헌재, 소장, 검찰총장 등 고위직은 퇴임 후 3년간 변호사 등록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거라고 합니다. 이른바 학명 검사들에 대한 겁박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사법부에 대한 정권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사법개혁이라고 이름만 달면 사법 정의가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의 입법 폭주는 멈추고 이재명의 요구가 아닌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